2020년에 제일 많이 주목해야 될 세대가 58년은 다 개뛴 거 알고 계시거든요. 네, 가장 까다로운 그런 세대다. 안녕하세요, 김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TV 김난도입니다. 오늘은 저희 트렌드 코리아 2020의 키워드 중에 하나인 58세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는 그 해에 가장 주목해야 될 소비 세그먼트라고 그럴까요? 세대를 하나 골라서 좀 집중 조명하는 키워드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5060 세대를 중심으로 한번 초점을 맞춰 봤습니다. 5060 세대는 그동안 마케터들에게는 그렇게 이제 관심이 많이 가는 세대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 세대가 자산은 충분히 가지고 있기는 한데 자녀의 교육 또는 결혼이라든지 또 여전히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좀 샌드위치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쓰기는 조금 어려운 세대고요. 이 세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근검 절약을 강조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구매하지 않고, 또 5060 세대는 저도 그 나이가 되면서 느끼는 것인데 좀 완고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선택한 결정을 쉽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마케팅 메시지를 접한다든가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쉽게 채택하지는 젊은 세대보다 않죠. 그래서 조금 그동안에 좀 소외됐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이 세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자기를 위해서 소비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또 유튜브를 중심으로 요새 디지털 미디어 새로 나오는 것도 굉장히 왕성하게 사용을 하고, 또 새로운 신제품이나 또 새로운 브랜드가 나오면 자녀들에게 배우기도 하고 스스로 친구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채택하기도 하고, 2020년에 제일 많이 주목해야 될 세대가 이 5060 세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키워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한 세대에 집중하고자 하면 이제 이름을 줘야겠죠. 그동안 이제 이 세대를 실버라든지 또는 네오 실버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했는데요. 58은 영어의 약자입니다. OPAL이라고 미국에서 잠시 있었던 마케팅 용어인데요. Old people with active lives. 그러니까 나이는 있지만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세대다, 이런 뜻이고요. 또 우리나라의 이제 이 연령대를 흔히 베이비 부머라고 부르는데, 한국 베이비 부머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연도는 저 개인적으로 58년이 아닌가 싶어요. 참 재밌어요. 57년생이나 59년생이 무슨 띠인지 아는 사람 잘 없는데요. 58년은 다 개띠인 거 알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인구 규모도 많고 우리나라 산업화의 주축이었고, 그래서 이 베이비부머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세대는 58년생 개띠들이 아닌가. 또 58은 보석 이름이기도 합니다. 다른 보석들처럼 한 가지 빛깔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석의 색깔들이 함께 보이는 보석이 바로 58이다. 트렌드 코리아의 영어가 I로 시작해야 돼서 iridescent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 iridescent라는 단어가 바로 보는 빛깔에 따라 색깔이 영롱하게 바뀌는 좀 이런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물론 건강은 조금 상해질 수 있지만 그동안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토대로 청년의 푸른빛, 장면의 어떤 뜨거운 열정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이름으로 58이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5060 세대를 새로운 이름 58세대라고 부르자. 그러면 이 58세대가 어떤 소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세대의 그 생애주기적 특성을 보면 이제 은퇴를 시작하는 나이와 겹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일만 위해서 달려오던 사람들이 제2의 인생의 출발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일에서 좀 떠나서 내 여가를 즐기고 그동안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죠. 먼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분들을 보면 생각보다 유튜브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은퇴하고 새로운 업을 모색한다고 하면 흔히 이제 치킨집이라든지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역 시절의 어떤 업력을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계십니다. 또 여가 생활도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지요. 젊은 층의 해외여행이 블라디보스톡이나 유럽처럼 이렇게 이제 사진이 이쁘게 나오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이제 그런 여행지를 선호했다면, 정말 가보지 못한 오지라든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여행을 오히려 이 세대가 더 많이 떠나시고요. 등산이라든지 이 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이제 레저의 트렌드가 확산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그 관심은 어떻게 이 58세대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이 세대를 이제 타자화시킨다. 특히 이제 젊은 기획자나 마케터들이 많이 범하는 실수인데요. 그러니까 이 고령에 맞는 어떤 기능이나 디자인을 넣어주면 굉장히 이 세대가 반응을 해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그 효도폰이라든지 노년 전용 화장품, 노인용 기저귀 이런 명칭으로 나온 제품들이 사실은 전혀 소구하지 못했던 경험이 많이 있어요. 이게 노년용입니다 하고 포지셔닝을 하는 순간 그걸 구매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노년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얼마든지 더 젊은 디자인, 더 편리한 기능 이런 거 착용하고 싶어 하시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사람이 자기 나이를 자기 스스로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자기 지각 연령이라고 불러요. 이게 50세 된 분들은 제일 잘 어울리는 옷이에요 하고 권하면 본인은 그 옷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 친구들보다 훨씬 젊다고 생각하고 더 젊은 옷이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물건 사는 취향, 옷 입는 취향은 한 35살 정도의 취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이 세대는 또 자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세대입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엄마나 아빠의 소비 취향을 닮아갔어요. 소비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물건을 구매하고 취향과 브랜드의 리터러시라고 그러는데 브랜드의 지식을 넓혀갔는데 아닙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트렌드도 빠르고 여러 가지 이제 매체를 사용해서 소비에 대한 경험도 많아지고 지식도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엄마 아빠 세대가 젊은 사람들한테 배우는 이런 경향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어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이 58세대의 소비가 굉장히 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구찌 같은 브랜드가 밀레니얼 세대에 아주 포커스를 맞췄는데도 그 위의 계층에서 소비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건 이처럼 어떻게든 더 젊은 소비를 하고 또 자녀 세대에게서 정보를 얻는 58세대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58세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고 마케팅이라든지 제품 개발이라든지 PR 활동을 할 때 그냥 선입견에 젖어서 그냥 거기 관심사만 충족시키면 될 거다 하는 생각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많은 세대가 있지만 58세대야말로 사실은 시장에서 상대하기에 가장 까다로운 그런 세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58세대의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